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나 아니면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나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레네스홀딩스라고요. 이제 M&A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민소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뉴페이스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유. 구면이죠. 두 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아. 한번 하트. 이렇게요? 저 지난번에 같이 방송 한번 한 이후에 예. 과장님 방송 봤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감히 제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도 될 정도 되는 분인가? 아닙니다. 대단한 갑자기 분이 인사이트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 그때 처음 뵀는데. 어. 진짜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번에 한번 봬요. 그래가지고 50분 동안 강의 듣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하시던데요? 네. 네. 엄청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네. 또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하고 그래. 내가 비빌 뿐이 아닌가. 아닙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건 저 미녀 작가님이어가지고 아, 민효 작가님이. 야근하세요. 오늘 야근하시고 내일 방송 이거 분량 채우세요. 무서워라. 오늘 뭐 타고 오셨습니까? 제 차로 왔는데 네. 넘어오는 데는 금방 왔어요. 근데 네. 여기서 막 이제 주차장에서 또 밑에 내려가지 말래요. 방문 차량은. 아, 네, 맞아요. 그 2층에서 한 3바퀴를 돌아서 네. 정말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위치에 대고 와가지고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분 4분 끌어먹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할까요? 지금 주신 키워드가 어떤 거죠? 양 어깨에 올라간 리스크, 시장 이제 변곡점이 있다? 네. 제가 뭐죠? 질문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이제 양 어깨에 올라가는 리스크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리스크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보내드릴 때는 한쪽 어깨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고 네. 한쪽 어깨에는 미국과 이제 중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일단 미국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조용히 지나갔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중국이 미국한테 불만이 있으면 미국한테 뭐 제재를 해야 되는데, 미국한테 못하고 가만히 있는 대만을 막. 왜 때려요. 괜히 대만한테 무슨 뭐- 군사훈련도 한다면서요? 근데 군사훈련 가지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원래 아. 계획이 네, 있었어요? 원래 지금 딱 계획이 있는 군사훈련이어서, 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때마침 군사훈련을 하니까, 뭐 이제, 펠로시가 넘어오면은 아. 펠로시 비행기를 쏠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펠로시가 오는 비행기를 갖다가 이제 미 공군들이 이제 호위하면서 오는 비행기를 봤는데 네. 요즘에 진짜 탑건에 꽂혀가지고. 저도 타고 봤는데. 근데 그 편대가 이제 딱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서는 뭐 항공기 4대를 띄운다길래 아유 4대 정도는 뭐 매버릭 형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지. 이렇게 메모리. 웃고 넘겼는데 네. 그냥 좀 웃자고 말씀은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행히 이게 네. 사실 저는 이 이슈가 잘못하면 진짜 오래 갈 수도 있는 이슈였거든요. 음. 근데 굉장히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도 이제 사실 10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뭔가 이제 시진핑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기의 뭔가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뭐 크게 움직일 액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지금 움직일 상황은 아니죠. 네. 자기들도 지금 막 부양책을 계속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에 큰 액션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어깨에 올라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네. 1년 동안 뭐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V자 반등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이후에도 V자 반등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번엔 V자 반등 솔직히 바라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2020년도 3월달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유동성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장에 네네. 돈이 있었기 때문에 땡겨 올린 건데 네. 지금은 긴축기잖아요. 네. 게다가 뭐 50bp, 75bp씩 두 번 때려버리고 8월은 없지만 아마 9월은 제 생각에는 75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봐요. 지금도 대부분 50bp를 얘기하고 있고 네. 만일 9월달 FOMC에서 75bp를 넘어서는 금리 인상만 안 나오면은 사실 시장에 텐트럼은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나오면 어떡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걔네들이 금리 인상을 지금 75bp에서 세게 때려버린 게 CPI나 PCE 같은 것 때문에 그랬는데 CPI 발표됐을 때 제가 항목을 이제 노동부 들어가면 쫙 나와요. 다 살펴보니까 다 조금씩 다 올랐어요. 물가가 다 오르는 올랐고 렌트비도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유가였거든요. 네. 근데 유가가 사실은 전체 CPI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7월 달에 아시는 대로 유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달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CPI는 분명히 꺾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은 분명히 7월 달 CPI가 8월 달, 이번 달 발표가 될 텐데 그거 가지고도 아마 CPI가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정점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9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또 8월 달 CPI가 나오겠죠. 근데 8월 달은 또 지금 이 유가가 낮기 때문에 네네. 더 CPI가 또 안정을 찾는 수치가 나오고 만일 9월 달에 FOMC를 하는데 거기서 뭐 금리를 75bp를 안 하고 물론 아직까지 75bp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현재 제가 어제 페드워치를 보니까 50bp 가능성이 한 7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거대로 만약 50bp를 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CPI 줄어들고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든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 연준을 던지는 거죠. 이제는 인플레이션은 정점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양쪽 어깨에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다. 근데 사실 이거는 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 제가 보통 이제 제가 만든 이 문장이 있는데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못하는 건 아니죠. 자기들끼리 이제 딜만 되면 네.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악수 한번 해결돼요. 하면 되니까. 그렇죠. 아유 뭐 그러셨냐고 오해했다고 죄송하다고. 네네. 그냥 아, 오해했다고 죄송하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감정 싸움이 있는 부분이니까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유동성을 지금 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 형태로 이제 갈 것 같다. 그 U자 반등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 편해요, 솔직히. 이게 요즘에 보면은 주식 시장은 아무리 원래 심리 싸움이긴 했는데 네.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올라올 거야, 빨리빨리 올라올 거야. 이 투자에 빨리라는 단어가 들어감과 동시에 내 계좌는 녹아버려요.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녹아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양쪽 리스크가 있다. 근데 이게 모두 정치적인 리스크고 당장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이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빠른 기대는 하지 말고 그냥 U자 반등 정도로 하되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반등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시장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과 제가 지난 휴가 갔다 왔는데 네. 휴가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체 맞아요.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침체 아니다라고 하는데 모두가 아예 침체인데 침체 아니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랬었잖아요. 절대 침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미국인 친구한테 이제 들어보니까 사실 침체면 은행권들이 확 땡기잖아요. 대출 안 해줘요. 네. 뭐 막 자기들이 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미국인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에서 대출 한도 늘려준다고 메일 오고 그리고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이런 게 없어요. 오, 그래요? 네, 없어요. 할부를 안 해줘요. 오. 네, 할부는 해주는데 무이자 할부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아멕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뭐 12개월, 긴 데는 12개월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카드사들이 과연 침체가 오는데 그런 액션을 취하겠냐고요. 절대 안 하죠. 은행들도 한도 올려주겠냐고요. 절대 안 올리거든요.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제 그 소파이언 어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개인 대출이 92%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분기 때. 그만큼 개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왔다는 얘기인데 네.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출의 연체율이 높지 않다라는 걸 그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데 침체라는 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웃겼고 네.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막 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좀 안 좋았죠. 아무리 굉장히. 해도 사람들이 안 믿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안 믿는 걸 넘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지탄을 받았죠. 저도 이제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네. 휴가 갔다 오니까 갑자기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랠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베어마켓이 앞에 붙어 있긴 하지만 랠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더니 조금 며칠 지나니까 베어마켓도 이제 안 나와. 썸머가 붙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썸머 랠리 나올 거 같나 안 나올 거 같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ING 중이죠. 어제 미증시 올랐고. 오늘 아침 뉴스에 동학개미 다시 돌아오나.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 어려운 시장에서 돌아오나 이렇게 얘기가 어제 또 나오고 개인들이 있는데. 아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네네. 그래서 또 이제 개인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우리는 팔아야 되나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사실 저는 한두 달 정도 눌릴 때마다 이거 침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전체적인 시장을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이게 그 수급 장세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사실 이 중간에 과도기적 구간이 진짜 어렵거든요. 항상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고. 실적 발표 좋아도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분기 때는 실적 발표가 잘 나와도 미국에도 우리나라도 떨어졌어요. 네. 근데 미국 보시면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실적 꽂힘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 버려요. 2분기 때부터는. 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실적 상세로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는 어쨌든 뭐 예전에는 진짜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냥 대충 매수해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었죠. 네. 유동성 상세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이 안 꽂히는 기업이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주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시장 얘기를 드려드리면 전기차에서도 테슬라가 치고 올라갔을 때 보통 루시드 리비안 따라갔는데 네. 이제 테슬라 실적 잘 나온다 걔들이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잘 나오는 기업과 못 나오는 기업이 업종 내에서도 많이 달라질 거고 네. 진검승부가 아마 펼쳐질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뭐 양쪽 어깨 조금 리스크를 가지고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를 걷어들이거나 뭐 네. 매수 버튼을 못 누를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 뇌에는 감속기를 좀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로봇 얘기했으니까.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안 된다. V자보다는 네. U자를 기대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근데 주셨습니다. 진짜 시장에서 V자 얘기하시는 분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께서. 아, 그래요? 그렇죠. V자 나올 수가 없어요. 유동성 장세, 이 돈이 있으면 V자가 나올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저는 근데 제가 처음에 주식 계좌 만든 게 98년도, 1998년도에 계좌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빠르게 올라오면요, 빠르게 망가지더라고요. 천천히 올라오면은 괜찮은데 빠르게 올라오면 빠르게 망가지고 이게 참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올라올 때는 오히려 그냥 좀 천천히 올라오고 오래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이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조선주가 네. 3분기 흑자 전환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조선주에 관련해서는 어떤 점만 가지고 계시죠? 조선주 땡큐죠. 저는 IC 크리컬은 진짜 무조건 한 몇 개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이요? 철강 뭐 이런 거는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금리 인상 이게 정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금리 인상의 시크리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금리 인상기가 계속 조금씩 진행해 왔는데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주식은 보면은 이제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만사. 내가 이제 금리 인상이 올라가니까 시크릿걸 사야지, 뭐 철강주 사야지, 매수가 딱 안 가요. 오히려 손실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손절 때리고 나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만큼 올라 있거든요. 아 저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이런 거를 개인 투자들은 똑같이 실수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조선주는 사실 근데 좀 말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좀 실상을 좀 들여다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업무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돈 가지고 누가 와서 일을 하냐. 수준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고 이제 경력직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안 간다. 똑같은 돈이면 똑같은 시간이면 딴 데 가서 일하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수준은 많이 따오지만 그게 정말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일하는 실제 노동자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들은 뭐 비싸게 받아오고 이제 비용 줄이는 게 기업들은 할 그쵸, 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줄일 걸 줄여야죠. 일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이제 일을 해야 그분들이 신나가지고 더 일 많이 하면 더 많이 따오더라도 그쵸, 이제 그쵸. 밤샘을 와서 네. 아니 밤새서 일해가지고 돈 엄청 받아 하죠.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선영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로봇 얘기해서 그런지 그 로봇이 하면 되지 않을까? 로봇이요. 라는 근데 로봇 생각이- 이번에도 보면은 조선 네. 로봇도 사실 저 되게 좋아해요. 로봇, 항공, 우주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고 항상 보는 쪽인데 그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어요? 그 체스. 저 아까 말한 거 저거 맞잖아요. 손가락 꺾어버린 거. 맞아요. 저 맞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봤다니까. 이게 AI랑 이제 어떤 아이랑 이제 체스를 두는데 네. 기계가 자기 차례인데 이 아이가 움직였다고 손가락을 잡아서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손가락이 골절됐거든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참 아직까지 무섭죠. 갈 길이 많이 멀죠. 남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이제 이번에도 삼성이 2030년도에 완전히 이제 자동화라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먼데 어차피 또 우리가 노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언제든 맞아야 될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필요한 쪽이긴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로봇 관련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과장님 왜 웃고 계시는 거예요? 손목 영상 한번 보고 싶어서 어떻게 껐던 손목이 거? 아니라 손가락. 손가락. 네, 그래서 저 그거 보고 야 그거 듣고 그리고 남은 경기 그래서 애기가 여기 기부스하고 했대요. 로봇이 타짜 영화를 봤나? 밑장 빼기냐? 그래서 나오죠 이게 써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실적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네네. 해볼게요. 어제 카카오 게임이 네. 뭐 예상치보다 뭐 900% 네. 상승?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게임주들이 모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럼 앞으로 남은 실적 발표 중에 네. 우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이 기업은 네. 예상치보다 훨씬 올라가서 네. 사람들 이 종목이 주식이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네. 생각하는 종목이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관심 가진 게 거의 발표 다 나와가지고 음. 대한항공 나왔죠 어제.
항공주들 다 나왔었던 것 같고 카카오 실적 발표는 아까 오전에 제가 방송할 때 나오고 있어요. 시장 하회 됐더라고요. 네, 라이브가 나겠더라고요. 사회는 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 그룹 자체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안 좋아해요. 예, 예전 카카오가 아니고 근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예전이랑 달라요. 이제 그대로 카카오로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분할 상장,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 네. 이거 딱질색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카카오가 정말 시장에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120개. 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120개.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카카오 급등했을 때 생각을 하고 카카오 매수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물어봐요. 네. 지인들도. 그럼 전 그래요. 야, 5년 전 카카오랑 지금이랑 다르다. 그때는 정말 알짜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했죠. 근데 지금 알짜 회사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다 분할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가 옛날 카카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투자도 아예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카카오를 이제 기업도 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그러니까 면에서. 뭐 과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네. 이제 정말 정석 투자 좋아하는 분들이나 네. 이 공부 같은 거 공부 되게 좋아하고 진짜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생각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쪼개기 상장이나 분할 상장하는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엄청 화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LG에너지솔루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LG에너지솔도 작년 1월 달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에. 우리나라 시장 완전 그냥 제가 블랙홀이었잖아요. 다 빨아들여. 그렇죠. 완전 똥을 추적한 거죠, 시장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 그래서 저는 분할 상장 이런 거, 물적 분할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해가지고, 카카오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카카오페이도 네. 실적 발표하고 깜짝 놀랐어요. 네. 매출이 한 1,500억? 영업이익이 한 30억? 근데 시총이 8조야. 네.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카카오를 엄청 싫어하시네요. 카뱅도 실적 발표 와서, 아휴, 이자 장사 잘했구만. 이 정도 그냥. 그러니까. 네, 어쩌다 보니까 카카오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지금 네. 9시 8분인데 계속 방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어제 제가 준비한 내용 하나만 제가 작가님 시간 동안 보여드린 하셔도 돼요. 내용인데, 네,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저 부분은 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화면 한번 피디님 부탁드릴게요. 블룸버그 기사인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기사들이 참 개인 투자들을 많이 흔드는 기사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중국이 이제 대만을 때려가지고 경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인데 네. 보면은 이제 샌드가 있잖아요. 모래인데 규소예요. 이제 규소는 보통 모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규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 그래서 이제 실리콘이 반도체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래를 수출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대만과 대만을 넘어서 미국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네.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어제 제 개인 SNS에도 인스타 계속 올렸거든요. 네. 그 제가 준비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 한번 PD님 띄워주세요. 네, 다음 화면. 네, 빨간색 휴. 있는 거.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왼쪽엔 익스포트고 오른쪽엔 임포트예요. 수출과 수입인데 어느 나라가 이제 99.9%의 퓨어한 실리콘을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냐는 퍼센티지예요. 보시면은 익스포트죠. 이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30.5%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일 30.1%. 네. 세 번째는 일본이죠. 그리고 중국은 3.2%밖에 안 해요. 근데 이에 반해 수입을 제일 많이 한 나라 중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고 이게 반대였으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중국이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근데 뭐 자기들이 수출을 안 해주면 문제가 된다? 안 해도 돼, 괜찮아. 니들 많이 수출 어쩌면. 하던가. 그 전부터 많이 네, 했던가. 어차피 중국 수출은 3.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미국과 독일과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된 기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반도체 사실 제가 반도체 섹터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다면서. 네,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악의성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악성 기사의 제일 첫 번째는 그거였죠. 반도체 겨울. 언제 온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안 하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그때 심리 망가져가지고 네, 주가 밀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반도체 섹터도 심리가 너무 많이 작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기사 하나만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국에서 뭐 규소 관련 이제 규소를 수출 안 한다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엔 히토류가 되게 많아. 네, 네. 뭔가 자원이 많아. 네. 팩트 체크 안 해. 그래서 네. 모래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연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팩트 체크입니다. 중국은 모래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3.12%밖에 안 돼요. 오히려 수입을 34.8%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가 수출을 안 해주면 중국이 좀 몰리는 상황이죠.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수입을 많이 하는 게 중국이 첫 번째, 일본이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대만이고 네 번째 우리나라. 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이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이 이제 수입을 되게 많이 하죠. 이런 걸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했고 오늘도 네. 한번 했고 나갈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아직도 이거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표님 SNS 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나요? 엄청 많이 올립니다. 아, 그래요? 하루에도 오늘 친추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 인스타 있는데 이따가 마팔해요. 아우 감사합니다.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혜경님께서 대표님 따라서 여기 왔다고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네네네. 자 닉네임 아는 분입니다. 아, 아는 분이에요?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혹시 기상캐스트 고은인가요? 맞습니다. 성함이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안혜경님,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잠깐만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펠로시 할머니 네.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 갑니까? 말은 없던데 아직 그죠? 어제 네. TSMC는 갔는데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어제 TSMC를 낸시 펠로시가 간다고 했을 때 좀 웃겼어요. 음. 응? 왜 가지? 하원 의원이 가서 뭐 하시려고? 뭘 하려고? 사실 저는 옐런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해해요. 바이든 의미 있죠. 근데 펠로시는 TSMC 그래서 사실 TSMC가 대만의 최고의 기업이고 네. 중국이 되게 좀 혼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 그런 의미로 좀 정치적인 앵거라고 보고 있고 삼성은 이미 뭐 다 얘기 다 이제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JSA만 간대요. 네, 뭐 JSA 가가지고 이제 대북 관련 메시지를 얘기하겠죠. 응. 그래서 뭐 그거 말고는 딱히 삼성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괜히 삼성 한번 가면 반도체 어떻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진짜 실무에 있는 분이 가면 의미가 있죠. 음. 근데 이제 펠로시님은 죄송합니다. 이제 항상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할머니. 네. 펠로시님은 82세라서. 요새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3-4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 가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JSA 가셔가지고 네. 대북에 대한 인권 메시지나 네. 아니면 뭐 7차 핵실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펠로시 할머니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김선영 대표님 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셨나요? 제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닙니다. 뭐 오늘 준비한 내용 대부분 말씀을 다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진짜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네. 좀 자주 나오고 싶은데 한 달에 2번은 나와주세요. 네. 저 일단 작가님과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때마다 마음 편하고 제가 네. 과장님 보고 제가 완전 팬 돼가지고 갑자기요? 아니요 진짜 제가 영상을 아무것도 브로맨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인사이트 좋은 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저랑 비슷한 분들 되게 좋아해요. 공부 많이 한 분들 딱 보면은 딱 들어보면 티 나요. 저분 그래요?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이다. 그래서 왜 좋아하냐면 제가 공부를 안 해야 되거든. 저분 거만 들어도. 저도 공부 안 해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벼락치기. 네. 되게 좋아요. 네.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가님이랑 얘기해서 한번 일정도 한번 조율 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에 2번은 나오시겠다 약속을 주신 LNS 홀딩스 못 받았습니다. 네, 김선영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